It is a concern, their rhetoric.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예, 외교안보 이슈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두 번의 중대 실험 그리고 회동 요청 거절, 내기를 가고 있는 북한을 향한 미국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입니다. 미국 외교안보 수장들이 하나둘 나서서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절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역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It is a concern, their rhetoric. We have seen talk of tests. I think that may well be likely if they don't feel satisfied. 글쎄요, 요즘은 미국 쪽에 좀 더 발언들이 거세고 구체적이어서 다음 화면 보실까요? 김정호 시장님. 네. 지금 성탄 선물이 장거리 미사일을 될 수도 있다. 미 국방장관의 말인데 이 얘긴 즉슨 우리 다 정찰하고 있어서 너네가 장거리 미사일 쏠 거 알고 있다. 뭐 이런 발언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봐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을 13번 실험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SLBM을 발사해서 쐈죠. 그건 사거리가 2,000km에서 최대 2,800km 날아갑니다. 그때도 미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북한이 현재 이번에 쏘려고 하는 것이 장거리 미사일이든가 아니면 인공위상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동창리에서 두 차례 엔진 실험한 것도 엔진 자체가 벌써 이게 장거리 미사일용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장거리 미사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탄두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한다고 거의 미국은 기정사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요, 이렇게 북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도 2017년 그 화염과 분노 그 시절을 소환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김정호 시장님,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군사 옵션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군사 옵션을 테이블에 위에 올릴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 2017년도에 했던 연습을 다 해놨기 때문에 현재 한 2년간 쉬었지만은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그걸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미군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하라라고 지시했고 준비가 거의 완료됐었고 2018년도 2월 마지막 주에 하와이에서 마지막을 군사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오플랜이라고 해서 작전 계획이 그때 실행이 됐었고 그때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미군의 항모전단뿐만 아니라 공군 이런 전투기들이 전부 다 한반도 집결하고 그다음에 이 미국의 서부 해안에 있는 이 항모전단 전부 다 한반도 집결하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다시 그걸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가 작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년 전에 얼마만큼 북한을 향한 미국의 군사 옵션이 준비가 됐었는지 화면을 같이 볼게요. F-16, F-15, F-22 랩터, B-52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카드를 마음만 먹으면 정말 시장님 말씀대로 먼지 털어서 낼 수 있는 총동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미국이 보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작전 계획은 다 짜져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 하면 먼저 만들어둔 작전 계획 그대로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이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상공엔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하루가 멀다고 출동했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B-1B 랜서요, 김정우 시장님. 이게 2년 전에는 얼마나 한반도 상공에 자주 왔었던 겁니까? 최대 한 달에 5번 온 적도 있고 한데, B-1B가 왜 무섭냐면 이게 초음속기고, 그 다음에 B-50이나 B-2보다도 폭탄 적재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대 60일 동안 실을 수 있고, 초음속기이기 때문에 괌에서 이제 북한까지 가는데 2시간 정도면 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안찬수 소장님, 이게 뭐 무서운 얘기인 것도 해주셨지만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는 이유는 2년 전에 이 B-1B 랜서가 한반도에 이렇게 2시간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어떤 레이더 수준이나 군사 과학 가지고는 B-1B 랜서나 이런 것을 발견하기조차 어렵고, 그 당시 2년 전 이제 화염과 분노에서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F-35B까지 동원됐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승 이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또 착륙이 가능한, 언제든지 북한을 타격하고 돌아와도 북한이 알 수 없는 이런 스텔스 F-35B까지 동원됐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정의 작전이 상당히 말하자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2년 후엔 오늘에도 예고해주는 바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본 동해 인근 해상으로 작전 비행한 B-52 전략 폭격기도 함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화면에도 좀 나오는데, 김정우 실장님. 네. 이게 지금 보면 남북 간 긴장 시기에 B-52가 이렇게 한반도 공중훈련, 한반도 상공에 자주 등장했었는데 이 이면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B-52H가 이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폭격기고, 저게 이제 가면은 이제 북한 전역을 멀리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B-52H에 장착되어 있는 에어 론치드 크루즈 미사일을 그래서 ALCM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2,000km에서 최대 4,000km까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한반도 인근 지역에 와서도 얼마든지 평양을 때릴 수 있으니까 북한이 이제 전율하는 것이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재미있는 게 아주 특수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지에서 B-52H가 이제 이륙을 했는데 한 가지 목표물에다가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것 자체를 보면은 투하 목표가 거의 명확한 것 같습니다. 평양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렇게 거처라든가 아니면 핵설을 목표로 해서 한 군데를 때리는 훈련을 했는데, 이것 자체는 우리 포병에서 말입니다. TOT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러 이제 이 사거리도 다 다르고 위치가 다 다른 그런 포에서 포탄을 쏘가지고 한 목표를 동시에 포탄 떨어지게 하는 훈련인데, B-52H가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B-1B 랜서든 B-52 전략 폭격기도 뭔가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한 그런 느낌도 좀 인상이 짙은데요.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습니다.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결국 진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 저 얘기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분노와 화염과 분노의 시절이 생각보다 앞으로 좀 가까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일단 21일 노동당 전원회의. 전날 아마도 김정은이 공언했던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비건 부장관이 우리 한국 들렀다가 지금 중국 가 있는데, 거기서 중국 당국자들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겠죠. 우선 제재 얘기도 하겠지만 북한 핵 미사일 관련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21일부터 25일 성탄 사이에 이때 아무래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실 미국은 25일부터 연말까지는 사실 대부분이 할러데이를 즐기는 시기인데, 만약에 휴가를 다 즐기겠죠. 그렇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도발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테니까 미국의 반응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찾았다 빈손으로 돌아간 이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일정에 없던 중국으로 갑니다. UN 대북제재 이탈을 선언한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Well, we're not using U.S. sanctions on North Korea. I could tell you that. The president's keeping sanctions in place. We need to see full a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resident has made that very clear. And if it's not there, the sanctions will remain. 中方希望安理会成员保持团结，承担起历史责任，支持中俄的决议草案，共同推动半岛问题的政治解决进程。 자,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인 시진핑 주석은 지금 베이징에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 김정은 시장님. 네. 중국이 항공모함 2대, 그러니까 독자 건조한 기술을 가졌다. 뭐 이 부분이 좀 한미에는 좀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라오닝함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진수가 돼서 작전 중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 배를 갖다가 이제 개조한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라오닝함보다 한 2만 톤 더 나가는 좀 큰 배를 만들었는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 스키 점프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거를 그대로 이제 뱉겠다는 게 이제 뱉는 것이고 속도는 뭐 상당히 뭐 빠릅니다. 뭐 31노트 상당히 빠른 편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캐터펄트가 없어서 미국에서는 한 캐터펄트로 해서 이 순식간에 비행기를 가속시켜서 이렇게 출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체 힘으로 뜨다 보니까 이 이륙 중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은 최대 45톤까지 이륙을 할 수가 있는데 저거는 28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륙 중량도 적고 그러니까 연료도 다 못 채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적수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대만 해협 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군사 굴기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미국의 경고액이 하나씩 짚어봤습니다.